자식을 우리가 얻는 데 있어서 한 쌍이었지 혼자 못 얻는 겁니다. 어디에 보니까 조직이 혼자 얻었다 그러던데 이 세상에 그런 법칙은 절대 없습니다. 둘이서 생산하는 게 자식이에요. 자식을 생산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영혼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동물을 생산한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 가서 죽어도 관계없습니다. 개가 길에서 튕겨 죽어도 관계없듯이 여기에 영혼이 들어왔다면 이거는 신이 지금 요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걸 함부로 다스리면 우리한테 화근이 오고 이걸 바르게 다스리면 우리한테 복이 온다. 요래돼. 영혼이 들어간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부부가 같이 이렇게 이루어서 이 한 사람의 자식을 얻었다면 아버지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어머니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겁니다. 3대 7의 법칙으로.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면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아버지는 씨를 낳았고 이 자식은 어머니 게 아니에요. 아버지 줄로 온 겁니다. 어머니는 키우는 것이고 어머니는 날 키우는 것이지 그래서 씨를 받아서 키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키우는 것이고 아버지는 날 낳으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낳았는데 저거 아빠가 낳았다 그런단 말이죠. 씨는 아빠가 낳지 않느냐. 그래서 아빠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키우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놓는 거는 조상의 공덕과 이 전생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 때문에 놓는 거예요. 키우는 것 또한 내가 전생에 어떤 환경 때문에 이걸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 말이죠. 놓는 것도 잘 놓았기에 네가 할 도리를 한 거고 내가 잘 살고 전생에 노력을 했기에 오늘날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그는 복도 온다. 사람을 하나 잘 키우면 네 업이 소멸되니라. 하나를 잘 키우면 이 하나가 세상에 빛나는 일을 할 거야. 이 공답이 내한테 오물 날라. 그래서 자식을 소중히 키우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면 이 자식이 사회를 어지럽게 했다면 그 벌도 네가 받을 것이니라. 키운 사람이 잘못 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몫이 있다 이 말이죠. 자식을 잘못 키우면 내가 벌을 받습니다. 왜? 이건 내 자식이 아니거든. 자연이 나한테 의무를 주는 것이다. 왜? 그 영혼과 나는 태초부터 인연법으로 내가 빚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인연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원초적으로 우리가 인연법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빚쟁이 고리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혼들이 지금 이 땅에 와 있는가? 상대한테 잘못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갖고 탁해져서 이걸 죄라고 하고 이걸 시체로 이 땅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밝히는 일이 죄를 씻는 거다 이 말이죠. 원죄가 있다. 원죄. 이 원죄를 갚기 위해서 온 것이지 현재가 있는데 현재를 갚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한테는 원죄가 있고 현재가 있는데 원죄는 지울 수가 없다. 네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장을 해서 마지막 일생을 살 때 원죄를 지우는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주어진 의무를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잘못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니한테 주는 사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또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주어지는 것이지, 이거는 죄이기 때문에 너를 벌하는 것이 아니다. 인연을 주었을 때 바르게 활동을 못하고 인연을 위해서 득대에 못했다면, 그러면 우리한테는 더 큰 가오가 돌아온다. 네가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에 의무를 줘갖고 일을 하라 했는데 그걸 안 했으면 이것이 더 나쁘게 돼가지고 우리한테 돌아온다. 그러면 이 일을 하는 데는 더 어렵겠죠. 그래도 해야 된다. 만일에 이렇게 안 하면 더 어렵게 만들어져서 이것도 네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현재는 그런 것이다. 네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을 때 더 어려운 가정이 돼서라도 와가지고, 이 어렵게 된 건 네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워졌으니까 네가 이걸 담당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의 이 사회가 이래 된 것도 우리가 방치하고 네 할 일을 안 해서 이래 된 거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해야 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만일에 안 하면 더 어렵게 돼가지고 이 사회가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0.1mm도 안 틀리게 돌아옵니다.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 지금 물으니까 요걸 분별을 정확하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런 건 분별 안 해도 되고, 크게 공부를 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널리 이롭게 사는 것인데, 자식에 매이지 마라. 자식은 네 자식이 아닙니다. 내가 질량이 커가지고 보는 이 사회는 내가 지금 낳았을 때 내 자식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내가 요번에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묘한 거를 내가 보고 왔는데, 만행을 하며 성당을 살피러 들어갔더니 거기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인자 이러는 걸 애를 데리고 성당에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거기서 하느님한테 이렇게 올리는 걸 봤어요. 이걸 누가 가르쳐줬던 거? 그게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내가 가만 하는 걸 보니까, 너희도 모르고 하는구나. 자식은 자연이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놓기는 네가 놓은 것은 동물이지 들어온 이 영혼이 아니다 이 말이지. 영혼은 내가 자식을 놓고 나서 영혼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나의 인연이지, 네 배 안에서 놓은 거는 네 인연이 아니에요. 이건 동물 덩어리를 놓는 것이고, 여기에서 육천육혈로 영혼이 들어올 때 인간이라고 해. 이걸 성장하는 데 내가 돕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숙명이다 이 말이지. 그거는 네가 놓은 게 아니고 네가 놓아놓은 이 동물에다가 영혼이 와서 인자 삽입되는 겁니다. 이 영혼이 사는 거지 동물을 키우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은 밥만 먹이면 되고, 네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이도 이거는 연장에다가 힘을 주는 것이고,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하는데 돕는 것, 이것이 영혼을 살찌우고 영혼이 성장하는 데 도운 거다.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을 때 뒷바라지 하는 것, 이것이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밥을 맛있는 걸 먹이는 게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고, 이거 우리가 지식인들이면 이걸 알아서야 된다 이 말이죠. 나도 이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이 나지 육신은 하나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도 잘 보존을 해야 내 영혼이 일을 하는데 잘 이 연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귀하게 여기고 잘 보존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 육신을 관리를 못하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바르게 할 수 없는 거로,
그래서 육신도 잘 관리해야 될 의무 또한 있다. 요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육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개체입니다. 이해됩니까? 저는 수련단체에서 열심히 수련도 하고 나름 홍익인간의 삶을 구하여 살아왔습니다. 최근 큰아이의 고상 우울증과 함께 모든 것이 0점으로 돌아간 듯한 혼란의 겨울을 겪었습니다. 아이는 점차 진정이 되어가고 저는 스트레스인지 지금 기혈증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 기운의 운영법이 잘못되었음을 더욱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사람들에 대한 욕심을 조절하고 진정으로 참된 저의 삶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시 살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심리 상담 쪽 일을 하였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쉬는 상태이고 앞으로 미술치료 영역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힘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는 어떤 공부를 더 하면 좋을까요? 스승님의 말씀 귀하게 듣겠습니다. 네. 지금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자식들을 컨트롤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때문이냐? 지금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 사회 때문이에요. 응? 우리가 열심히 한다 그래도 이 아이들이 노출되는 게 사회에 노출이 더 되는 거죠. 사회로 노출이 더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심리학 뭐 이렇게 애들한테 상담도 해주고 뭔가 도와주고 한다라고 하는데 심리 아무리 도와줘도 아이들이 또 사회 노출돼요. 사회 나가면 우리처럼 한 사람이 신경 써주는 것처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는 방치돼 가지고 엄청난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어른들 자신들도 어디를 가면 누구한테 안 좋은 일을 당할까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회란 말이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하죠. 그럼 아이들이 겪는 거하고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지금 하는 거하고 이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어떤 선생 한 사람이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이것도 매칭이 안 되고. 아이들은 사회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많지 우리가 잘해주는 사람 한 사람하고 내가 평생 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들을 어떻게 잘해줄라 해도 잘해줄 방법이 없어요. 미술치료 안 돼요. 잠깐 되지만 또 사회 나가 살아야 되거든요. 미술치료 했다고 사회 나가고 사회 사람들이 바뀌어갖고 내가 그렇게 좀 돌아온 만큼 대해주냐. 좀 착하면 다 뜯어먹어 뿌리거든요. 착하면. 응? 그리고 어지간히 네가 안 못됐고야 다 뜯어미키는 세상이에요. 지금 나라가 그래. 그러면 이 밖에 내보내는 순간에 애들이 이게 뭔가 혼동이 올 수도 있고 스파크 일어날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보고 내가 어떻게 내가 이걸 바라봐야 되냐. 뭔가는 모든 것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수련을 한다고 단체에 들어가고 수련을 하다가 단체 안에만 있다 죽어보면 게 안 와요. 사회 나오는 길로 그거하고 안 맞아요. 왜 이럴까? 왜? 우리는 인자 이걸 방관해서는 안 돼요. 총체적인 걸 보고 총체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역살리기 운동본부를 지금 내가 열어가는 이유예요. 우리는 사회를 방치했다 이 말이죠. 나는 수련하려고 하면서 사회는 방치했어. 우리 아이는 잘 키우려 하면서 사회를 방치했고 내가 잘 될라 하면서 사회를 방치했고 나는 대통령 될라 하면서 사회를 방치했고 누구든지 좀 다 나는 교수가 될라 하면서 사회를 방치했고 사회를 방치했어. 우리 식구들 잘 살라고 하면 또 사회를 방치하고 이렇게 한 것이 이 몇십 년을 우리가 이 사회가 성장했다라고는 하나 하면서 우리는 사회를 방치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지금 대두되냐. 이 대전시의 주인이 누구예요?
대전 시민이 이 대전시 주인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전시 주인이 없어요. 왜? 내가 이름만 걸어놨다고 대전 시민인가요? 그럼 대전시 주인인가요? 이름은 대전시 시민이면서 나는 내가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대전 시민인가? 큰일 났어요, 지금 이 나라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분명히 내한테 그런 의무가 있는데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나라 어떻게 돼요? 주인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들이, 이 주인들이 내가 의무는 행하지 않으면서 공무원들한테 지금 뭘 안 해준다고 지금 불평하고 또 기업인들한테 똥 들고 다닌다고 그런 거를 헐뜯고 뭐 전부 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게 왜 이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하고 지금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이대로 놔둬갖고는 안 돼요. 총체적인 거를 이제 뿌리를 뽑아야지 이대로 둬갖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회가 잘못된 썩어 나자빠지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내가 시민이면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행해야만 되는가?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식을 아무리 집에서 잘 키워갖고 사회에 내놔야 돼요.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못 만들어 놨다면 내 자신 거기서부터 비틀어지고, 이 비틀어지는 거 들어오니까 말도 못하고 또 부모한테 또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기 싫어하는 겁니다. 왜? 사회 꼬라지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걸 우리는 너무 방치했어요. 이제는 시민으로서 내 의무를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정법 가족부터. 이게 누가 이걸 해줘서야 되느냐면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내가 수련을 가르친다고 전부 다 데리고 이렇게 내한테 끌어당겨 가지고 여기서 돈만 벌어 처먹고 네 조직만 키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응? 기독교, 불교, 수련도, 무슨 도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갖고 어려워지니까 다 왔잖아요. 왔으면 왜 어려워지는가?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내한테 왔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바르게 사는 원리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생활도를 닦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생활 속에 길이 있는 거고 생활 속에 우리 의무도 있는 거고 우리 의무를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하면은 이 사회 좋아지고 나는 절대 어렵게 안 살게 돼 있거든요. 뭘 신한테 갖고 빌고 그것도 이게 뭐 저 부처한테 가서 무릎 꿇고 절해야 되고 부처도 없더만 전부 다 돌멩이한테 무릎 꿇고 절이나 시키고 이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식사회가 됐는데 전부 다 그런 데 가서 빌고 무릎 꿇고 비굴하게 살게끔 하면 이 나라 망해요. 뭘 수련을 한다고 수련을 해서 사회도 못 보고 수련하기 이전에 이 사회를 바르게 아는 것부터 해야 되고 이 사회에서 내가 인간이 또 내가 이 국민으로서 이 사회를 할 일을 하면서 내가 수련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왜 어려워지는지 근본을 몰라요. 수련 안 해서 어려워진 게 아니고 신앙에 가서 안 빌었다고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너는 이 사회가 키워줄 때가 있고 이 자연이 나를 키워줄 때가 있고 키워줬으면 네가 해야 될 의무 또한 같이 큰다는 사실이죠. 근데 의무를 안 하고 또 더 크려고 가니까 내리니까 내가 힘든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내려오는지를 몰라.
무엇 때문에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이게 사고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막 병만 고치려고 드는 게라, 병만. 바르게 살라고는 생각을, 이런 거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병만 고치면 되는 줄 아는 게라. 병을 자꾸 고치면 어떻게 되나? 내가 아프니까 병을 자꾸 고치러 다니고 못 깨치잖아요. 차가 와서 때려뿐다니까.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 병원에서 의사가 못 고쳐줘갖고 차가 와서 박았나요? 자꾸 그런 것만 고치고 바르게 사는 원리는 모르고 바르게 안 사니까 자꾸 어렵게 하고 자꾸 병도 오는데, 응? 인자는 안 됩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다 둘러봤고, 응? 이 지구촌을 내 기운을 다 살폈지만 인간이 바르게 안 살고 너가 잘 사는 법은 인자 없습니다. 응. 내 자리에서 네 의무를 조금이라도 행하는 자, 이제부터 전부 다 길을 다 열어줄 테니까 조금이라도 행해라. 조금 행하면 있죠, 네가 의무를 행하는 법칙은 찾은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어? 그래야지 그때부터 니를 잘 사는 길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지. 어? 많이 해야만은 너한테 이는 힘을 주고 하늘의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행해라. 네가 의무가 있다. 이게 이 지구촌에 살려면, 살기 위해서 태어나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에너지를 받아서 성장을 해서 이 지구촌에 네가 의무를 행해야 될, 이거를 행하지 않고 더 가는 법은 절대 없다. 하늘이 그렇게 용서 안 하고 안 놔주게 돼 있어서 끌어내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장사하다가 잘 되던 사람 왜 망하나요? 그만한 장사를 하면 돈을 줘요. 잘 되게 해줘 처음에. 그럼 조금 일어났으면 의무 또한 같이 크니까 한 템포 일어나시면 이 사회 내가 의무를 행할 거는 행하고 또 올라가면 되지. 의무는 안 행하고 조금 주니까 이걸 더 크게 가지려고 또 욕심내가 가고 또 욕심내가 가니까 내 이놈아 대빵 끌어내리는 게, 이게 인연법을 붙이든 어떻게 하든 사기를 당하게 하든 어떻게 해서 또 내려오잖아요. 사고가 나든 아파서 자빠지든 다 내려와야 돼. 왜 어려워지는지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지금 안 어려워지려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뭐가 한참 잘못된 거죠. 아프고 병든 사람, 네 의무 행함에 사회를 열심히 네가 할 일을 하면서 하세요. 그거 다 나사 줄 테니까. 응? 지금 오늘날에 이 사회에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건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서 태어난 겁니다. 응? 할 일은 안 하고 잘 살고 싶고 잘한다 전부 다. 수련은 뭐 말라 삐뚤어짐 다 힘들어져요. 100%. 응? 대한민국부터. 이건 이제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어날 때가 있었지만 이게 딱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이거 얼마 안 돼요. 대한민국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국제에서 최고로 못 사는 나라였었어요. 응? 우리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던 나라가 이게 딱 몇십 년 전입니다. 아, 이거 지금 잊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이 이거 딱 몇십 년이에요. 지식을 이만큼 다 갖췄고, 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이만한 힘을 갖췄고, 이건 누가 해줬어요? 자연이 다 해준 거예요. 국제사회가 다 해줬어. 근데 우리가 이만큼 일어서고 이만큼 우리가 잘할 동안에 우리를 이만큼 도와줬지만 무언가를 해야 될 의무 또한 같이 컸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 자식 하나를 어떻게 한다고 안 됩니다. 절대로. 내 자식이 조금 잘못되면은 누가 힘들어요? 부모님이 힘든 거예요. 부모님 중에서도 엄마가 최고 힘들어요.
아빠는 힘들어도 조금 그래도 덜 좀 타격이 가요. 어? 그럴 수도 있지. 이카면 좀 물러나가면 힘들다고, 이게.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힘든 사람이 환자입니다. 힘든 사람이. 이게 조금 내가 상처 입은 사람이 환자가 아니고, 이거는 아프지만, 힘든 사람은, 이거는 중증이거든요. 힘든 사람이 내가 아프면 뇌를 고쳐야 돼요. 뭘 잘못했게 나를 이래 어렵게 하나. 이걸 지금 고쳐야 되거든요. 이걸 고쳐야 내가 성불 받은 거라. 내가 이 아픈 걸 안 아프게 해줬다고 성불이 아니고, 내가 이걸 발견을 하고 내가 왜 아픈지 이걸 찾아내는 게 성불이에요. 근데 우리는 피니까는 그냥 그만 안 아프게 해주니까 그걸 성불 받다 그래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안 와요? 계속 이것이 리바이벌. 영어 잘하네 요새 내가.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것이 아주 누적본이 인자는 누구도 죽고 싶게 돼가 있어요. 죽고 싶은 병이 이제 도착했다 이 말이지, 이 나라에. 죽고 싶은 병은 누가 생기냐? 지식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무식하고 못 살고 이런 사람은 안 죽고 싶어요. 열심히 해갖고 하루하루라도 더 살라 그러고, 무식하면은 쇠가 빠지게 일을 해서라도 살라 그러지만, 지식인들은 비굴해지면 죽고 싶거든요. 이제는 내가 어떠한 한 가지는 이렇게 재주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될 거냐, 그런 생각은 조금 있다가 하고, 조금 있다. 우리도 헷갈려요. 근데 내가 어떤 재주를 갖고 세상에 달라들어도 헷갈린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다 같이 우리 사회를 먼저 만지자. 오래 만지자 소리 안 해요. 딱 3년만. 이만큼 이 사회를 방치해놨는데 내가 3년만 노력을 해서 참여해서 같이 하자. 네 삶 내가 보장할게. 전부 다 성불 줄 테니까 3년만 노력하자는 거야. 3년만. 누구든지 참여하고 3년이면 네 평생 일할 수 있는 길이 나와요. 3년만.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의무를 행하자.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시민들이 시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할 때 이것이 보이기만 하면 정부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돼요. 이제부터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사회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시민이 시를 방치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걸 뭘 해줄 수 있다? 기업이 뭐를 해준다? 절대로 해줄 수 없습니다. 왜? 뭐를 어떻게 해주는 게 돕는 긴 줄을 모르게 돼 있어요. 시민들이 노력을 하면 그걸 도우면 되는 거를 알지만, 이 시의 주인들이 노력을 하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도울 것인 줄을 알고 도와줄 수 있지만, 주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정책을 짜갖고 어떻게 해주는 게 뭐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몰라갖고 그런 정책을 짜갖고 지금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많이 해요. 근데 우리한테 관계 없는 걸 자꾸 하고 있는 거죠. 세금은 낭비하면서 저것도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뭔가가 빠졌어. 시민들이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걸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도와주면 되거든요. 이거는 시민이 필요한 걸 하고 있잖아요. 필요한 거를 보이니까 도와주면은 저것도
돕기가 쉬운데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쪽에다가 뭐 이게 그 풀장을 하나 더 파가지고 시민들이 놀게 해주자고 돈 들이고, 저쪽에 저 뭐 어디게 게이트 볼장을 하나 더 제대주자 그러고, 무언가가 웃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를 해줄 줄 몰라서 못 해주는 거지, 안 해줄라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도 참여를 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뭐를 해줘야 될지 몰라요. 왜? 사회 연구하는 건 시민들이 하는 거지 기업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저거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지금 모인 사람, 그걸 연구하고 그걸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공무원은 우리 조직이 바르게 굴러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조직은 조직들에 의해서 살지 시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기독교 조직도 기독교 조직을 위해서 살지 지금 시민을 위해서 안 살아요. 당신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조직을 위해서 당신들한테 에너지를 거두려고 하는 거지, 당신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니까 이거 바로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좀. 불교고 기독교고 뭐 세상에 어떤 종교도 너희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 조직을 위해서 우리를 오라는 거예요. 아, 참, 이거, 그래갖고 내가 뒤에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아리케가 바르게 살게끔 하려고 하니까 날 보고 사입이란다. 누가 사입이지, 어째 내가 사입이냐, 이 등신들이 참말로. 아니, 조직을 잘 만들어가 탄탄하다고 사입이가 아니고, 혼자 나와갖고 바른 걸 아리킨다고 니는 혼자니까 사입이냐, 그러기 어째 그게 말이 되냐. 내가 가르치는 걸 듣지도 보지도 않고 얼마나 사입이란데 그냥. 너한테 맡기놓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내를 만나기 전에 전부 다 죽으려고, 죽고 싶어가지고 맨날 이런 생각을 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 사람 만나가 공부하는 사람들, 여기 안 죽고 싶은 사람, 여기 선생님 만나 공부를 하니까 문제는 다 죄인 같아.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같이 이렇게 우리가 나눠보니까 내가 진짜 전부 다 죄인 같은 게라. 남편한테도 내가 뭔가 내 딸아 잘한다고 했는데 뭔가가 이러면 내가 잘못한 게 있고, 뭐든지 이렇게 내가 부모한테도 내가 잘한다고 했고, 내가 참 막 고집을 부렸는데 내가 바른 건 줄 알고, 근데 또 그게 아니었었고, 뭔가가 조금 기는 좀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죽고 싶은 사람, 이 병은 나섰지 않냐 이 말이죠. 죽고 싶은 사람이 없어 우리 정법가족이 지금. 요 병이 나섰거든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어째 내가 사입이고. 참말로 우리 국민들이 살고 싶은 세상이 돼야 돼요. 앞으로 희망이 있어야 되고 살고 싶은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거라. 에?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래 우리 자신을 한 뜸 한 뜸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인성 교육을 이제 이렇게 시켜주니까 우리 자신을 공부를 했지만, 이 어느 정도 공부하다가 보니까 우리 정법가족이 그래도 몇십만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 정법가족은 내가 교당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서 인터넷으로 가르쳐 버리니까, 인터넷을 보고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정법가족이 지금 아주 일률적으로 지금 불어났단 말이죠. 이 나라 전체에 지금 다 깔려 있거든요. 그 세계적으로 깔려서 유튜브로 전부 다 올려놓고 공부를 시키나 놓으니까, 공부를 하라 소리 안 해도 올려놓으면 다 하거든요. 니도 어려우면 인터넷에 들어와야 되는 세상이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해요. 인터넷에 들어오면 네가 어려워서 뭔가 찾으면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찾다가 보니까 지금 정법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전국으로 우리 식구들이, 이 정법 가족들이 이제 이 선생님 은혜를 입어 공부를 해서 죽고 싶은 병이 나서서니까, 이제 우리가 의무를, 내가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도민으로서 의무를 할 거를 내 자리에서 조금만 하자. 요겁니다. 에? 내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면서 지켜는 주지만, 이제는 진짜로 우리가 잘 살라 그러면 잘 살게끔 우리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에? 누가 봐도 당신들이 바르게 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에? 우리 정법 가족들부터 딴 사람 뭐라고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부터, 내가 앉아가 있는 내 지역부터 의무를 조금만 행하자.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의무를 어떻게 하냐? 내가 이 시민이면 시를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시를 위해서 뭔가가 하고자 하는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못 하더라도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는 해야 돼요. 지금 그럴 때거든요. 근데 요 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부터 좀 다듬어야 돼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좀 비틀어져 있다든지, 모나갖고 있는 성격이 있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갖고 사회를 잘못 보고, 이 사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네가 일을 하면 요 사회가 니처럼 되거든요. 내처럼 돼, 이 사회가. 그거는 하나만 안 하는 게 더 나아. 그래서 제일 먼저 네 자신을 공부하는 때 우리가 참여해서 같이 하면서 뇌를 다스리 가면서,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지역마다 모여도 많이 안 모이니까, 그래도 몇십 명이고 100~200명이 이렇게 모이니까 수가 아직까지 많지 않을 때 내 자신의 공부를 하면서 모이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회가 어떤지도 공부하자. 이 사회를 만지려면 이 사회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사회를 위해지는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질량으로 이 사회를 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사회를 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없다 소리 안 해. 근데 어떻게 위하느냐 하면, 김치 못 먹는 사람 김치 담아주면서 위한답니다. 그러고 이렇게 집게 들고 요렇게 해가지고 쓰레기 주러 다녀요. 그거 사회를 위해서 일했다 그래요. 교통저 나와가지고 교통정리 해주면 사회를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그게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됐어요. 언제? 나라가 이제 수립이 되고 조직을 만들어 갈 때, 나라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온 이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이 나라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기업 조직을 이렇게 건재하게 키우기 위해서, 또 이게 종교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있을 때, 너희들 조직을 만들려고 힘썼지 이 사회를 깊이 들여다보고 뭔가를 할 걸 못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종이 줍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을 좀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양농 같은 데도 신경을 많이 못 쓰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도 좀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전부 다 그런 데다가, 어려운 데다가 갖다 주는 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 지금이 어느 때냐 하면 정부 조직이 다 만들어졌어요. 기업 조직이 거대하게 다 만들어졌고, 종교 조직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우리가 구석구석 안 다녀도 정부가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조직이 다 만들어진 거는 백성들이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희생 속에서 조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대한 조직들이. 그러면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때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다니면서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버리고,
기업이 해야 될 일을 또 우리가 가서 한다고 해버리고, 종교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다니면서 지금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손 놓고 있어도 돼요? 쓰레기 우리가 주소로 다니면 안 돼요. 지금 왜? 쓰레기 줍는 그 공무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 사람 밥통을 뺏는 일인데 내가 총수해보면 그 사람 총수할 일이 없잖아. 꼭 월급 줘야 돼요. 그럼 저쪽에 김치를 우리가 모여갖고 요새 그거는 제일 쉬운 게 제일 많이 해야 돼. 연말 되면 김장 해가지고 갖다만 날라준다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 놓고 엄청난 시에서 한 것 같지. 김치 공장이 있거든요. 김치 공장이 잘 돼야지, 사업이 잘 돼야지 그 사람들도 뭔가 할 기분이 나죠. 아이고, 연말 되면은 저거가 나서 김치 다 담아갖고 저쪽에다 다 갖다 줘 버린 김치가 안 팔리네, 이게. 공장 망하게 하려고 너희끼리 작당한 거냐. 허가는 내줘놔 놓고. 종업원들이 할 일이 있어야지,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돈을 좀 모아갖고 김치 사갖고 갖다 주든지. 그럼 김치 공장이 잘 될 거 아닌가, 배. 아이고, 전부 다 참말로. 뭐를 봉사한단다, 뭘 봉사는. 너무 일을 뺐으면 봉사한다 그러면 되나요? 왜 길거리 나오고 교통정리를 너가 해서 순경들이 하지? 너가 하니까 그 사람들 나와갖고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딴짓 하지. 저거가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딴짓 하지. 사우나 가갖고 딴 연구하다가, 어이구, 잘한다, 참말로. 시민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거예요. 무엇을 하냐? 이 사회 무언가가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 너무 일을 우리가 쉽게 그냥 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조직이 다 있고 그쪽에서 해야 될 직원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는 이 사회를 빠진 구석이 있나, 이런 것들 잘 해야 되는 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시청이나 구청에다가 이런 걸 다 이렇게 정리해갖고 올리주면 그 사람들은, 오, 시민들이 이걸 바라는구나. 이래갖고 이걸 의무를 처리하는 데예요. 그게 연구하는 데가 아니고. 그래갖고 이렇게 정리를 또 잘한 걸 가지고 국회에다가, 국회에 가서 우리 지구의 의원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시민들이 연구할 걸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면, 우리 시민이 이런 걸 바라는구나. 이래 보니까, 너무 좋단 말이죠. 이걸 갖고 국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저거는 연구원이 아니거든요. 이 시를 바르게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은 시민들이에요. 시민이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누가 뭐를 해주기를 바란다면 할 일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거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해달라 해야 되는데, 이걸 아무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연구도 안 하고 뭘 해주기를 바라지 마라. 우리 몫을 할 때 그 다음에 저절로 해주게 때가 있다. 이 사회파는 정확하게 짜놨습니다. 내가 보니까 안 해줄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 엉뚱한 짓을 자꾸 하는 게라, 이것이 세금이 낭비되고 나라에 빚이 지고 하는 거야지. 이상한 사람들이 다 나오고, 사회단체들이라는 게 뭔가 요번에 어떤 정책을 펴다 그쪽에다 예산을 얼마나 드리겠다 하니까 그걸 막 팍 짜가지고 돈을 빼갖고 먹고 살라고 지금 저거가 이거는 국민의 세금을 네가 잘못 쓰면 결국 네가 어려워지는 걸 왜 몰라? 못 빼먹어 환장이네. 이거 국민의 세금이고 정부의 돈은 정부가 잘 쓰게 놔둬야지 왜 네가 그걸 빨대를 거기다 꼽으려고 드냐. 그걸 사회단체랍니다. 전부 다. 정부의 세금 못 빼먹어 환장을 내, 국민의 피와 땀인데 이걸 못 뽑아먹어 환장을 하는 게 이 사회단체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정부를 도우고, 우리가 노력해서 기업을 도우고,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줘야 되는 게 국민들이고 이 나라 주인이지. 주인은 방치하고 누가 해주기를 바라면 사회단체가 바르게 성숙돼 가지고 이게 이제 거대하게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 누구든지 직장을 다니다가도 안 좋으면 나와야 되고 또 퇴직할 때 되면 또 퇴직해야 되고 또 이게 거기서 다 이렇게 맹퇴당할 때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다 나오면 이 사람들이 사람이 되니까 요 사회단체 와서 또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실업자가 단 한 명도 없어지거든요. 사회 나오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실업자가 되지 않냐 이 말이지. 지금 당장에 주부 실업자들부터 모이세요. 여성 상위 시대가 언제부터 일어났는데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회 보고 뭐를 안 해준다고 불평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당신들한테 에너지 다 쏟아요. 가정에 있던 여성들도 이제 나와서 사회를 살펴야 되고 그래야 네 자식이 이 사회에 나올 거라니까. 지금 사회를 바르게 만들어야 돼요. 사회를 바르게 안 만들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시궁창에 우리가 살면서 그걸 조심한다고 되나요? 이 스승님이 가르치다 보니까 나는 이런 특기가 있어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 잘 될까요? 이래 물어요. 나는 정확하게 대답하면 그거 안 된다 이래야 되거든요. 이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안 돼 있어요. 잘 된다 이렇게 기분 좋아할 긴데 뭐든지 안 된다 이래 해야 되거든요. 지금 네가 이런 환경에서 그걸 그렇게 한다고 안 되거든요. 안 돼. 내 혼자 잘한다고 안 되고 이 사회를 만지가면서 내가 하는 일은 잘 돼요. 네가 의무는 행하지 않고 그거 해갖고 네 잘 살라 그런다고 그래 안 된다니까. 우리 연구해야 되죠. 같이. 응? 이게 연구단체가 사회단체예요. 이 사회에 어떤 사람도 자기 분야들이 다 있거든요. 응? 그럼 우리 가정주부들은 가정이 전문가예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사회 일이 전문가거든요. 이 사람이 혼자서 생각해서 사회를 못 만지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줘야 돼요. 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하면 여기에서 좋은 답이 나옵니다. 또 가정에서도 어떤 분야에 또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야에 관심이 다 달라요. 이 가정주부들이 가정주부들은 전문가거든요. 네? 가정의 전문가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정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이래 나와서 같이들 이렇게 연구할 이런 콘텐츠를 이제 잡아야 되죠. 어떤 사람은 어떤 경험들이 있지 않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전문성을 다 갖추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이면 연구원이 돼요. 이제는 혼자는 안 되는 시대고 왜 사회가 질량 있는 일을 해야만 사회가 표가 나는 사회라서 이 질량 있는 일을 하려면 네 혼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융합시대. 저마다 소질을 갖고 자랐으면 이제 어떤 사이즈의 무엇을 하려면 융합을 해서 뜻이 맞아야 되고 같이 해야지 이것이 이제 세상이 보이는 그런 콘텐츠가 나온다. 같이 안 하면 안 돼. 내가 이 사회에 할 일을 안 했다면 절대 잘 살 생각하지 마라. 지금부터. 이제는 이때까지는 우리가 선천시대는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생산을 해서 누가 가지도 되고 누가 누리도 됐지만 후천시대는 정리하거든요. 이제는 생산시대가 아니고 생산해서 이 땅에 다 올리는 거를 운용하는 만지는 시대라서 네가 잘못 가지고 있는 건 다 걷습니다. 네한테 가지고 있는 걸 바르게 못 선다 그럼 다 걷어야 되거든. 이 작업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대체벌도 할 말 없습니다. 네가 이걸 잘못 서면 다 걷는다.
대기업도 망해요. 앞으로. 이제 전초전이 시작이 됐어요. 누구든지 네가 건물이 6채 가지고 있어도 네가 다 걷는다. 바르게 안 쓰면 다 걷는다. 이것도 바르게 서는 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백성들은 어리고 니만 많이 가지고 니만 잘 살면 될 것 같았더냐? 아니다 이 말이죠. 가진 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응? 또 내가 지식을 가진 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재주를 가진 자는 무엇을 할 것이며, 우리가 성실한 자는 무엇을 하고, 똑똑한 놈은 무엇을 하고, 이 전부 다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성장을 했으니 이걸 전부 다 저마다 자기 할 일을 하면 다 잘 살게 돼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이걸 내가 이끌 테니까 이제부터 다른 데다가 신경 너무 쓰지 마. 다른 거는 이걸 하면서 이끌어 줄 거예요. 이제부터. 응? 이때까지는 처음 세상을 내가 살피느라고 그냥 두면서 왔지만 이제 원래부터는 그냥 안 갑니다. 이제 사회를 만진다. 뜻 있는 사람들부터 모여서 한다. 지역 살리기 운동본부 전국에다 열어. 그래서 내 지역을 위해서 아끼고 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내 의무를 행하는 자 누구든지 하늘의 힘을 줄 것이고 네 삶의 길을 열어줄 것이고 무엇이든지 해도 되게 해줄 것이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됩니다. 이제 작업 들어가죠. 나라 살리기. 모든 지역에서 전부 다 같이 일나기 때문에 이것이 나라 살리기가 되는 거예요. 정법가족은 그래서 전부 잔잔하게 이 나라에 전부 다 정법가족이 다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 국민이 나가고 있는 데는 지금 정법가족이 전부 다 있습니다. 우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내가 도와주려면 내가 바르게 가르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제 하고자 할 때는 우리도 참여하고 노력을 할 때 그럴 때 그 다음에 내 힘이 너희들한테 미칠 것이다. 그거부터 노력을 하고. 내재적으로 지금 펼치려도 너도 몇 년 걸려야 돼요. 근데 이 사회 만지는 것들 이거부터 하자는데 하면 그 다음에 내 거 하면 성승장구합니다. 사회를 내팽개주고 내 소질을 갖고 내 살 길을 만든다. 절대 그렇게 안 해줍니다. 내 소질은 내 게 아니라 이 사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춘 지식은 이 사회 거지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도 이 사회 거지 내 게 아니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이 사회 거를 누리는 것이 내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우리 홍익인간 무소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쓰는 것이지 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지구촌에는 내 게 없어. 우리 거는 있어. 이걸 잘 쓰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이건 내 거를 만들기 위한 욕심 내지 마라. 욕심 내는 순간 네가 지금 가진 것도 다 뺏을 테니까.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 나라를 주시면 나라를 만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시의 시민이 되시면 시를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되고 내한테 그러한 환경을 준데 거기서 열심히 내가 내 할 일을 할 때 그 다음 것이 네 손에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역살리기 운동본부의 취지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이 사회에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사회를 만지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노력을 할 때 이 사회가 지금 발전하는 것이지 이제는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시작하면 내가 혼신을 다해서 이끌 테니까 따를 사람들부터 모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강의 들은 지 2,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결혼 생활한 지 20년이 됐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둘이 사는 데가. 그래서 갈등도 많고 전곡 강의 들으면서 보니까 제가 되게 많이 두드려 맞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강의를 통해서 뭐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하나씩 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안 풀리는 게 저희 신랑하고 갈등 부분이 굉장히 안 씻어요. 근데 그 안 씻는 정도가 좀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뭔가를 잡고 기본적인 걸 해결하고 다음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안 씻어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서 대화가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 시어머니가 되게 결벽증이 심하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점 같은 걸 보러 다니면 둘 다 신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연관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게 궁금했고 제가 남편을 잘 둘이 살기 위해서 그 부분을 욕심내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남편이 안 씻는 게 제일 싫죠? 너무 싫죠. 그러면 떠나세요. 이게 답입니다. 이건 냉철해야 돼요. 내가 싫은 짓을 자꾸 한다. 나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나는 못 떠난다. 왠지 몰라도 떠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그게 아직까지 그만큼 싫은 거는 아니니까 다른 거로 해석돼 가지고 내한테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비례해 가지고 이것이 계산법이 나와서 아직까지 그거 붙어 있는 것이지 냉철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이거 싫은 것을 자꾸 그 싫다 하면 그 사람한테 자꾸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피곤해져요. 내만 피곤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피곤하다는 얘기죠. 왜? 그 사람이 안 씻는 게 이 자체예요. 근데 씻으라고 안 씻으면 안 좋아할 사람이 옆붙어 갖고 계속 뭐라 하면 이 사람 죽으라는 얘기야. 뭐해? 씻게끔 만들어내든지 지혜롭게. 에? 만일에 내가 안 씻는 게 그렇게 심하니까 나는 씻는 게 좋으면 이 사람을 내가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안 씻으면서 이 사람이 언젠가 나를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좋아 안 했어요? 날 좋아할 때 있었죠. 좋아할 때 손을 한번 잡으려 그러면 씻고 온나 잡아줄게. 그때부터 버릇을 고쳤어야 돼요. 그럼 뽀뽀 한번 하려 그러면 씻고 오면 할게. 또 어깨를 한번 만질라 그러면 뇌를 만질라 그러면 내가 좀 비싸거든요. 그때는 내 좋아할 때니까 그때 값을 정해야 돼요. 값을 손 한번 잡는 거는 3번 씻고 나서 잡고 뭔가 그때 내가 지금 비싼 거예요.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상대가 내를 좋아할 때는 값의 질량이 있거든요. 근데 요럴 때 상대가 버릇이 나쁜 거를 다 잡을 수 있게 돼 있고 내가 이게 돈이 좀 많이 없잖아요. 그럼 상대는 돈이 많아. 돈이 많으면서 돈 없는 나를 그렇게 좋아할 때는 내를 좋아하고 어떤 행동할 때마다 돈을 조금 페이를 지불해라. 여러분 자꾸 자기 안으로 자꾸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마다 페이를 조금씩 챙겨나시면 나도 비등하게 비슷하게 재산이 있어요. 왜? 내 질량 값을 알아야지. 그걸 싸구리로 그냥 막 데리다 줘놔놓고 이제는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을 고치려고 하니까 고치지나요. 안 고치지는 기라 그거는 미련했어. 그래 미련했어. 내가 내한테 값진 거는 그냥 다 줘버리고 나중에는 내가 그냥 하라 하니까 안 해요. 우리 가정이 지금 다 그래 된 거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기초를 못 배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시집을 가면서 시집이 뭔 줄 알고 갔냐. 당연히 어려워질 수 있죠. 앞으로 결혼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를 알고 이 공부는 좀 하고 갔냐 이거죠. 친구를 만나면 친구를 만나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갖고 그런 일을 못 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어절이 되고 어떻게 서로가 힘들어진다 알고 친구를 사귀었느냐. 아이고 참말로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그때 어디 가요?
뭔가 하다가 잘못되고 어려우니까 가는 데가 교회고 절이고 도파고 수련하는 데고 이런 데 찾아가잖아요. 왜? 당신들이 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찾아갔더니 돌배한테 절하면 되고 하느님한테 빌면 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고 가르치기가 그렇게 쉬운지는 나는 몰랐네. 그러니까 내한테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눴고 도와줄게. 그럼 뭘 도와줄고 이렇게 이거는 뭐 찾으면 됩니까 이래. 찾기는 뭘 찾아. 네가 잘못한 게 뭔지를 찾아야지. 네가 어려워졌을 때는 분명히 네 잘못이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이 있어서 어려워져 놔놓고 신랑을 뭐로 한대. 신랑을. 그러면 네가 더 어려워지지 더 잘 될까 봐? 뭐로 하지 마라. 네 무덤 네가 파고 기 들어가면서 신랑을 뭐로 하면 되는가? 신랑을 어렵게 한 만큼 네가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부인을 뭐로 해 또. 부인을 뭐로 해서 부인이 어렵게 되면 네가 어려워지는 걸 왜 모르냐. 사람은 말이죠. 남을 조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렵게 만들었다면 그건 정확하게 네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게 돌아오거든요. 어? 인간을 자연이 이 땅에 내리보내면서 그냥 보냈을 것 같아요.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가 보냈거든요. 뭘 알고 살아야지 자연의 법칙을. 그래 내가 안 어려워지지. 바르게 알고 살면 한 명도 어렵게끔 안 만들어 놓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내 업, 죄를 다 벗고 가게 돼 있어요. 모르고 사니까 남 탓하지 마라. 그래서 이 소리를 해놓은 거예요. 응? 네 잘못 없이 네가 어려워지는 법칙은 절대 존재하지 않나니 네가 남을 탓하라고 해. 그런 거는 하나님이 명하신 적이 없느니라. 에? 아닌 짓을 하는데 네가 안 어려워진단 말이냐. 남 탓하면 안 돼. 응? 남을 헐뜯을 수 있는 자격을 네한테 주지 않았고 남한테 용서할 자격도 네한테 준 적이 없다. 어째 네가 남을 용서하냐. 네가 잘못해서 네가 어려워졌는데 남을 네가 용서한다라는 게 말이 되냐. 답을 잘못 찾았다. 새로 찾아라. 그래서 어렵게 하는 거예요. 답을 잘못 찾아갖고 그걸 맞다고 하고 있으면 또 몽디 날라옵니다. 이게 하느님이. 우리는 하느님을 잘못 알고 있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생활도를 닦아라 했고 생활 속에 너희들이 바르게 가는 길을 찾아라 했지. 하느님한테 무릎 꿇고 빌어라 한 적이 없어. 붙여갖고 무릎 꿇고 그걸 받들어라 한 적이 없다니까. 그는 그 조직들의 저것들의 방법이고 어째 그래 그런데 끌려다니는 거. 너희들 조직에 너희들 논리를 세워서 중생들을 끌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알면 안 끌려가는 거예요. 언제 하느님이 하느님한테 빌으라 그랬대? 누가 한 말이야 이게? 사람들이 저거가 한 말이에요. 하느님은 그런 적 없어. 부처를 섬기라 한 적도 없고 부처는 단지 아리킬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섬겨야 될 목적이 없어요. 모르면 와서 내한테 가르침을 부탁을 하면 나는 아리키는 게 내가 할 일이고 아리키면 되지. 이끌어 주면 되고 내를 존경하고 내를 따라야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필요하면 도움 받아라. 와서 그게 다예요. 도움 받았으니까 내한테 뭘 해달라. 없어요.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 일을 해야 되고 나는 이 사회에서 내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이 의문기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을 가리킬 것이고 우리가 의무를 행하는데 그렇게 어렵게끔 행하게끔 절대 안 돼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의무를 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를 뿐이죠. 의무를 행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바르게 알면. 의무를 행하면 내일은 다 풀려. 네가 이 사회에서 의무를 행하면 네 아픈 게 다 났어요. 네가 지금 해야 될 짓을 네가 하면 네 아픔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신랑을 내 말 듣게끔 하려 그러지 말고 신랑은 나 떡보고 안 씻고 자면 그거 안 가면 되잖아. 아 그리고 이래 내가 시끄럽하면 시끄니까 내가 설 한번 가보면 되고 어? 내 할 일 찾아서 그게 재밌게 지냈어요. 아 그러면 지도 내를 살살 눈치 봐가면 지가 살살 씻고 온다니까. 아, 요 올라 그러면 씻고 와. 이렇게 하고 탁 해놔놓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같이 살 사람 아니에요. 그러게 내가 싫은 거를 나는 싫으면 가지를 마세요. 마늘에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싫어요? 슬쩍 나가세요. 수포 가는 척하고 나가서 그러고 안 들어오면 돼요. 그럼 내한테 싫은 소리 안 하잖아. 네가 요 앞에 있어가 싫은 소리 하거든요. 있어가. 여러분 한 3일 안 들어오면요 차제가 난리나. 싫은 소리 안 해요. 시어머니가 차제가 난리나. 며느리 나갔다고 싫은 소리 안 하잖아요. 그때 들어가 봐. 들어가갖고 어디가 또 왔니? 너는 말도 없이 어디 갔니? 내가 말하고 가면 뭐 놔줄까봐. 그래 그냥 갔지. 나는 어머니가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이거 굉장히 몇 년 듣고 나니 이게 그렇게 싫어서 내가 계속 싫으면 계속 말하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나갔다가 조금 화가 풀리고 이 말을 안 해도 될 때 내가 온다고 왔습니다. 이러고 했어요. 왜? 그럼 그다음부터 시어머니 잔소리 뭐네요? 나가 풀 건데 저게. 우리 권리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 되게 내한테 이게 내하고 안 맞으면 살짝 떠나서 여행 좀 갔다 오세요. 여행 아무 말도 안 하고 와야 돼. 그 대신 간다 이러면 안 보내주거든요. 허락 못 갖고 간다. 에이 그 등신 같은 사람들아니. 그냥 가세요. 가가지고 한 3일 좀 푹 좀 그래. 아니 그렇게는 내가 싫은 짓도 내 앞에서 안 하지 얼마나 좋노. 돈을 이게 용돈 조금 꼬불지 갖고 여행 가세요. 여행. 어디 갔다 왔나 이렇게 하면은 저쪽 바람 좀 쉬고 왔다고. 왜 바람 같이 가지. 왜 같이 가면 또 잔소리하고 내가 싫은 행동할까 이거. 그래서 내 혼자 갔다고. 딱 뜯어 고치집니다. 3일 만에 들어오니까 또 잔소리해. 그럼 슬쩍 나가고 7일 동안 들어오지 마. 갈 데 없어서 못 가면은 그것도 네가 잘못해놔서 그걸 다 당해야 돼. 주위의 지인과 친구를 왜 줬을까봐. 그럴 때 피신하라고 준 기라. 쓸 줄을 알아야 되지. 어디 사찰에도 가갖고 내가 이렇게 뭔가 페이를 지불하면서 자꾸 다녔으면 내가 이럴 때 가정에 도피할 때 그거 가가 있으면 되잖아요. 돈 다 지불해놨는데 그거 가면 되지. 갈 때를 내가 만들어 놓고 사는 거라. 지금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활용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우리 권리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아픔이 오는 거예요. 절대 남편도 탓하지 말고 시어머니도 탓하지 말고 내 자식도 내 오빠도 탓하지 마라. 니한테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걸 바르게 서지 못하면 나중에 네 어려움만 지금 차지할 것이다. 이것이 하느님이 우리한테 준 특권이. 잘못했을 때는 정확하게 네가 어려워지고 잘했을 때는 네가 정확하게 즐겁고 기쁘게 사라지고 사람한테 존경받으면서 엄청난 삶을 살 수 있는 게 이것이 이 지상이에요. 인간 세상은 아주 훌륭하게 빚어놓고 지금 보낸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치고 이끌 사람이 없어서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 있는 거야. 이게 항상 희망이 있는 것이 이 땅이고
인간으로 살아나가면 보람있게 살아야 될 자리. 그렇게 해서 살고 내가 가면 업이 다 소멸되고 너는 천상으로 올라가는 게라. 하나님한테 안 빌었다고 천상 안 보내고, 응? 뭐로 하고, 하나님한테 많이 빌었다고 네가 천상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와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바르게 하고 나면 너는 스스로 천상을 올라갑니다. 이 육신을 벗는 순간 네 영혼이 가벼워져서 이 땅에서 할 일을 하고 오라고 보냈는데, 누구 불평만 하다가 가면 너는 업이 소멸 안 되고 너 영혼의 기운이 가벼워지지를 않아서 천상은 가기는 그냥 구천에 떠돌아야 돼. 무거워서.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줄이 연결됐는지 안 연결됐는지 알라 그러면 내가 어려워지니까 보살집을 찾느냐 안 찾느냐 요걸 보면 돼요. 줄 없으면 보살집 안 갑니다. 크게 내다 줄 테니까. 우리가 절간에 끼웃거린다. 너는 신줄 없으면 안 끼웃거려. 교회 다닌다. 신줄 없으면 절대 그런 데 안 갑니다. 주역을 내가 보고 뭐 한다. 너 신줄 없으면 그런 거 안 해. 신줄이 어느 정도 질량이 차갖고 줄이 그것도 힘이 있어야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수련하러도 안 가고 뭔가 종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가는 것은 신줄이 있어. 사람이 신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신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네 자신이 신이에요. 내 자신이 원래가 네 영혼을 신이라고 합니다. 대자연에는 엄청난 에너지의 기운들이 있는데 이걸 나누어 부를 때 청기, 지기, 인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인기 이놈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지 기운은 원래 신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자연에 스스로 있는 기운이고, 인기 요놈이 신이에요. 왜? 운용체를 가지고 있는 게 인기거든요. 그게 우리 영혼들입니다. 인간 육신을 받아서 와 있으니까 인기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영혼으로 있을 때는 자연의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원소가 이 자연을 운용하는 주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지 기운은 가만히 계시사 인이 동한다. 이걸 한마디로 내가 해놓은 소리예요. 이 영혼 원소가 이 우주를 운행하는 주체고 이것이 이 우주의 주인이니라. 이것이 병들고 힘들고 너희들이 이 원소를 탁하게 했으므로 이 땅에 지금 왔으니 이 원소를 깨끗이 하고 원시반본하라.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게 천부경이에요. 신줄 없는 사람이 없어대. 다음에 내가 윤회를 할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윤회를 2번 할 사람이 있고, 요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주역에도 관심 없고, 종교에도 관심 없고, 뭐 이런데 도파에도 관심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일하러 갔다가 들어와갖고 텔레비에 하하하 웃다가 또 밥 먹고 일하고 왔다가 극하고 나이 들고 죽으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크리티가 조금 올라가면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래 되는 거죠. 여기 중간 단계. 요거는 윤회 한 번 할 사람. 2번 할 사람은 그냥 단순한 일 하다가 가면 돼요. 그러다가 세상에 보기만 보고 가도 돼. 세상에 펼쳐지는 자체를 보기만 하고 가도 돼. 경험을 하다가 가면 돼. 하나 여기서 조금 신줄에 더 강한 사람, 이거 한 번 윤회할 사람, 요 사람들은 그래도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안 가요. 한 번 가보면 그 다음부터 몇 년 가도 또 안 가요. 이런 사람, 요거는 한 번 더 윤회할 사람이기 때문에 신줄이 그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직접적으로 절에 찾아가고, 전밭이 찾아가고, 박수 찾아가고, 무슨 이 도인 찾아가고, 뭐 이게 그 교회 가서 매달려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최고의 신주를 지금 지니고 있어서 당신들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 찾아가는 거예요. 가르쳐달라고. 그게 선지식이 있다 하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러 가는 곳이에요. 근데 가르침을 받으러 갔는데 저 돌베이를 저걸 붙여라고 하니까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해야 되는데 붙여라니까 또 붙여라고 돌베이한테 30년 절하는 사람이 있어. 모르니까 그 사람이 붙여라니까 붙여란가 싶어서 절을 해도 100일이면 끝내야 되지. 30년을 그 돌 밑에다가 절을 하고 있는 게 어째 너를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드는 거. 돌이 부처라. 부처를 모르고 부처는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 부처예요. 모르는 걸 일깨워주고 깨닫게 해주는 부처님. 예? 돌멩이는 부처가 아니라니까 돌이지. 그걸 부처님이라고 저도 가서 잘 닦아라 하면 닦다가 좀 머리도 한 두드려 보고 진짜 부처인가. 돌빼기 그걸 한 두드려 보면 될 텐데 두드릴 줄은 모르고 계속 문지르고만 앉아. 내가 문지 닦아 돌빼기 문지 닦아줘 뭐게 비용은 시킬 긴데 지랄. 아이고 참 지식인들 참 잘한다. 이 홍이 인간들이 어째 이러노 이게. 우리는 윤회를 다 마치고 이제 끝내 인생을 사는 걸 끝내고자 오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은 어떤 때냐면 선천과 후천이 같이 맞물려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후 1세대부터 태어나서 이때부터는 홍익인간씨가 태어났고 이제부터는 윤회가 끝날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 수십 번 윤회하고 이 환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윤회가 끝난다. 우리가 선천시대 윤회가 끝나기 전에 살던 사람은 우리가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도를 닦아도 내생을 위해서 닦는 거예요. 내생에 우리가 태어날 거기 때문에 윤회를 할 거기 때문에 내생을 위해서 공부하는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소승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부처님이 큰 대승불이 될 분들, 이분들을 소승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을 위해서 나를 오늘 일생을 갖추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게 전부 다 내 생을 위해서 오늘 갖추고 있었던 것이 선천시대, 과거의 시대다. 우리 조사님들이 그랬죠. 우리 선배님들이 그랬고. 근데 오늘날 태어난 우리는 내 생을 위해서 지금 닦는 게 아니고 마지막 일생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젊음에 많은 환경을 내한테 주어지니 이걸 갖추어 가지고 마무리할 때 내 일생을 불사로 갖고 내가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혼신을 다해서 살고 마무리를 하면 두 분 다시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안 오는 마지막 일생으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이는 종교도 찾아가고 이는 박수도 찾아가서 내가 미치겠다 좀 가르쳐 달라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윤회가 없어. 너희들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 마지막 일생을 지금 살아야 되니까 마지막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공부를 하러 가서 써야 되고 마지막 일생을 살고 가면 두 번 다시 윤회할 수 없는 것. 너의 자신의 인생을 모두 불사로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그러고 몇십 년을 마무리하면 너는 업이 다 소멸돼서 영혼이 육신을 벗는 길로 천상으로 올라가. 이게 마지막 일생. 대승불들이라 한다. 이 사람들을 홍익인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처님이 대승불. 처지도 모르고 돌빼이를 놔놓고 부처라고 이야기하는 놈들이 있나? 이 엄청난 지식사회에서 홍익인간들을 키우면서 무릎 꿇고 살으라고 하면 되는가?
한 뜸이라도 사람을 득되게 하고 이 사회를 득되게 하고 내 일생을 마무리하라고 이 땅에 보내줘서 이렇게 지식인으로 키우고 인류가 지금 살아왔던 모든 환경을 지식으로 내한테 다 이 에너지를 미겨서 마지막 일생을 살아라 하는데 내 잘 처먹고 사는 것만 누가 가르쳐줘가지고는 아주 이래갖고 누가 업을 벗고 지금 홍익인간들이 천상으로 오르는 거 이걸 보다 못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살아봐야 몇십 년이 마지막 일생이다. 내 앞에 집중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 당신들은 마지막 일생 누구든지 한 번을 더 윤회할 사람은 여기 와서 이렇게 자주 이 사람을 보면서 공부 못하면 기운을 못 이겨 한 번 올 수는 있어 또 물러가고 몇 년 있어야 또 한 번 오고 왜? 그 사람들은 윤회를 하면 더 할 사람들이라 그만큼 내가 답답하지는 않지. 답답한 너희들은 윤회를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야. 내 생이 한 번만 더 있어도 당신들 이만큼 안 답답해. 이 원리를 이렇게 크게 풀어. 나는 윤회를 더 할 사람입니까? 이래 쳐묻지 말고 이제 나는 전부 다 그래 물으니까 이거 대답하다가 죽어야 돼. 답답한 놈은 윤회가 없어. 조금 답답하다가 많은 놈은 한 번도 윤회할 거고 하나도 안 답답하고 그냥 단순한 일을 하러 다니고 웃으면서 그냥 밥 잘 먹고 일 잘하고 이 사람들은 윤회를 2번 하니까 하나도 안 답답해. 그래서 그런데 안 쫓아다니네. 마지막 일생을 사는 너희들은 대승불이다. 너희들이 홍익인간이고 너희들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너희들 인생을 불태우고 간다면 미래는 평화가 올 것이고 이 후손들이 이 길을 이 선배님들이 놓은 길을 따라가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내 감사하고 너희들을 그리면서 받들 것이다. 마지막 일생에는 이름을 남기는 거로 그래서 그분들을 받드는 시대가 앞으로 이게 후천시대다. 우리가 후천시대의 지금 일대들입니다. 후천시대는 2013년도부터 후천시대고 2012년 동지까지가 선천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12월 22일 동지. 그래서 그 날을 휴거라고 부르기도 했고 지구 멸망소리까지도 했고 지구 종말소리도 하면서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이야기했던 그 날짜 이제 선천시대를 마치고 후천시대를 여는 시대를 이야기한 거를 저거가 아는 방법대로 전부 다 저거 논리대로 이야기해 놓다 보니 이 세상이 다 헷갈린 거라지. 우리는 그 주역들입니다. 일대들이 이 세상의 길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는 그 길이 펼쳐진다 이 말이야. 그 길이 정확하게 한마디로 딱 설하면 무소유의 이 세상을 떠나라. 우리가 사는 것은 네가 가진 것은 네가 가진 것이 아니니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할 뿐이고 그게 필요한 연장들을 다 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내가 열심히 이 사회를 위해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그 힘을 쓰고 호련히 떠나면 되는 것을 우린 재산이 없습니다. 내 영혼 자체가 이것이 대자연의 보물이지 우리는 어떤 재산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야. 그것이 무소유라고 하는 거야. 무소유하니까 네가 지금 옷 입는 것도 네 거 아니니까 벗어내버리라가 아니고 잘 써. 그것이 이 사회고 그것이 너한테 주는 혜택이니 잘 쓰고 떠날 때는 호련히 떠나는 것이다. 생활도를 닦는 것은 이 홍익인간들이 마지막 인생을 살 때
그럴 때 우리가 깨달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불사로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 말. 가질라고 들지 마라. 내한테 준 것이 있다면 이걸로 가지고 더 큰 일을 할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 사회에 일할 수 있는 연장이 있으니 무언가를 이 사회에 일을 하는데 힘으로 쓰도록 하라. 그러면 그걸 잘 쓰는 자 또 줄 것이며, 그 연장을 잘 쓰는 자에게는 항상 그 연장을 줄 것이다. 엄청난 경제도 줄 것이니까 욕심내지 마라. 인자 시작입니다. 후천시대는 지금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길을 이끌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는 누구든지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고, 이제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무엇을 배웠는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배우지 않았던가? 누가 그런 거를 만들어냈던 이 역사를, 이런 단어를 배운 사람은 이 민족밖에 없어. 그것도 우리밖에. 조상의 얼을 너희들이 빛내야 돼. 저마다 소질을 갖춰가지고 안으로 힘을 갖춰야 되는 독립을 일으켜라 했고, 그 힘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라고 이걸 배운 걸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그게 홍익 인간들의 사명이, 숙명이, 그걸 어기고 사는 자 누구든지 어려워진다. 이해됩니까?